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잘했어요. 다음 주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요. 비문학 빨리 보자. 비문학. 자, 햇빛은 무색인데 무지개는 왜 여러 색인가? 뭐 그래요. 뭐 그런 궁금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랑 체크해라. 얘랑 그러나 뉴턴이랑 관점이 다른 거지 지금.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빛인 백색이 빛의 본성이라고 보고, 잘 들어. 섞인 게 없다고 보는 거야. 얘는 백색에. 반면에 뉴턴은 보시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유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색채는 백색광과 어둠의 배합이라는 걸 부정했고, 그러니까 얘는 고유한 걸 부정한 거예요. 고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섞인 거게 없다는 거랑 당연히 같은 소리겠죠. 얘가 얘랑 같은 뜻이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알겠니? 예. 자, 그래서 색채는 백색과 어둠이 혼합. 얘가 혼합이고. 그러니까 얘는 섞여 있다고 보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백색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고 그 백색 안에 여러 가지 단색들이 겁나 많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굴절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르게 색깔이 지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합의 문제가 아니라 뉴턴은 뭐냐면 굴절의 문제인 거죠. 굴절. 얘는 혼합, 얘는 굴절. 얘는 순수, 얘는 순수가 아니라 자, 이거죠. 백색광이 여러 가지 단색, 반대로 해야 되구나. 자, 백색광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는 순수한 게 아니라 분리되는. 야, 분리되면은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그렇겠죠, 그쵸? 알겠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구도를 잡아 주셔야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 검은 숯을 태우면 빨간 빛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불에서 나오는 빛과 숲의 어둠이 섞인 결과라고 했다. 또한 자, 섞인 결과가 혼합이랑 결국에 같은 뜻이죠. 또한 무지개가 7가지 색깔로 나뉘어지는 현상은 프리즘의 두꺼운 부분을 통과한 빛이 얇은 부분을 통과한 빛보다 유리에 함유된 어둠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혼합, 섞인다랑 똑같은 뜻이죠. 합니다. 그쵸? 그쵸? 믿고 있어요. 듣고 있었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쵸? 네. 자, 다시. 그래서요. 이러한 생각은 17세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얘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백색의 어둠이 섞였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 이유는.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섞인 게 아니라 애초에 백색 안에 단색광이 졸라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색광이 굴절되는 거에 따라서 굴절성이 다른 여러 가지 입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굴절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뉴턴은 이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증명을 했답니다. 잘 들어. A 요 부분을 뭐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그러니까 얘들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딱딱 구분 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문법 배울 때도 음운 배우고 형태소 배우고 단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문장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문학 배울 때도 고전 문학 배우고 고전 현대 문학 배우고, 고전에서도 고전 산문 배우고 운문 배우고, 현대 문학도 현대 산문 운문 배우고, 시대 순으로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겠지만은 고조선 때 문학, 통일신라 때 문학, 고려 문학, 조선 문학 다 쪼개진단 말이야. 비문학도 쪼개진다고. 대충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냐면은 일단 인문, 예술 요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 요런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얘랑 얘도 뭐 하나로 묶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데 지금 미리 말로만 말씀드리면 얘네는 이런 식으로 인문예술 3에는 100%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 것들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같은 의미지만 사실상 다르게 쓰인 것들을 동일한 의미로 읽어내는 게 관건이라면 얘네는 이게 관건이야. 과정. 실험 과정. 뭐뭐 하면 뭐뭐 하고, 그래서 뭐뭐 한 게 뭐뭐 된다. 그게 포인트고요.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에는 얘는 무슨 꼼수 같은 게 없어요. 과정을 읽으면서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읽어야 돼. 알겠어? 얘를 잘 읽는 방법 따위니까 잘 읽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 읽는 게 과정을 다 빠지지 않고 숙지하는 게 잘 읽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보시면 먼저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햇빛을 통과시킨 뒤 그 빛을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켜 단색광을 얻는다. 이 단색광을 다시 새로운 검은 종이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킨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1도 안 들어올 걸 우리 친절하신 출제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준 겁니까? 그림을 준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소리예요. 보세요.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햇빛을 통과시킨 뒤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햇빛을 통과시킨 뒤 그 빛을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켜 단색광을 얻는다. 자, 얘를 프리즘에 통과시켜 단색광을 얻는데요. 다시 그러면 잘 봐라. 얘가 단색광이죠. 얘는 뭐예요? 미쳐버리겠네. 백색광이라고 하셔야죠. 왜 그러냐? 앞에서 뭐라 그랬어? 백색광이 단색광으로 쪼개진다며. 그럼 아직 프리즘이라는 게 뭐야? 저는 문과여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프리즘에다 빛을 쏘면은 막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쵸? 분리되는 거죠. 그 소리가 이 소리인 거죠. 백색광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게 프리즘이 얘를 굴절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백색광이겠지. 백색광이겠지. 그니까 제껴지는 거겠죠. 맞아. 그 다음에 자, 이후 단색광을 검은 종이의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을 2회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프리즘에 집어넣은 다음에 통과하고 2회 반복한다. 얘가 2회 반복한 거야. 2회 반복. 이제 얘랑 얘가 포인트인데. 자, 그 결과. 자, 마지막 검은 종이의 구멍을 통과한 빛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색이면 더 많이 꺾이고 붉은색이면 더 적게 꺾인대요. 이거 보고서 더 꺾였는지 덜 꺾였는지 알아? 몰라? 왜 몰라?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있어야 되겠지. 보라색인지 빨간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실험으로부터 뉴턴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뉴턴은 여러 가지 물체의 단색광을 비추어 보았더니 종이, 재, 납, 구리, 금은동, 요리, 파란색 꽃, 물방울, 공작새, 깃털 등 다양한 물체의 단색광을 비춰본 결과 붉은 빛을 비추면 붉은 빛으로 보이고, 파란색을 비추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초록색을 비추면 초록색으로 보인다. 즉 잘 꺾이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얘랑 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는 뭐다? B랑 C는 뭐다? 같다. 같은 게
1번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 제가 뭐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의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알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읽어서 그런 거고, 안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글이라는 거를 차분하게 읽는 버릇이 안 든 거야. 습관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니네 뇌가 이제 쇼츠랑 릴스에 절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만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중간고사 때 이제 나름의 어떤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보다 DM이 좀 더 이 보편적인 세대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젊지 않습니까? 젊이 아니라 어리죠, 그렇죠? 매우 어리죠, 그렇죠? 닥치세요. 자, 어린데 어린 편에 속하는데, 이제 좀 이제 내 학생들이 이제 뭔가 뉴노멀이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도 이제 맞춰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야, 나도 인스타 까니까 허건 나 뭐 하는 줄 알아? 그거만 쳐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니네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인스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신 알렉스 퍼거슨 경이 뭐라고 하신 거야? 알렉스 퍼거슨 알아볼라? 몰라요? 맨유 전설적 감독 몰라요? 이럴 수가. 이 위대한 알렉스 퍼거슨,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위대한 감독께서 SNS는 이제 인생 낭비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다시 요거를 제대로 하실 거면은 다 읽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이게 안 읽히는 이유는 읽을 버릇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읽을 버릇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숙제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고. 지안아, 에? 보내 좀. 그니까 하긴 하냐? 잘했어요. 그것마저도. 그쵸? 조용히 하세요. 자, 그래서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벗어나려다 당시의 분위기에 큰 기여를 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이 한 축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한편 이전의 실험들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기체의 압축 혹은 달의 발생과 같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었다. 반면에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 감각을 넘어선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현상 속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 이끌어낸 것이다를 보고서 답을 1번이라고 고르면 개망하는 겁니다. 그쵸? 인공적인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는까지는 맞죠. 뭐가 틀린 거죠, 뒤에서? 뉴턴이죠? 그쵸? 고유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나름 요거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이 아니라 색이란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고유는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 그쵸? 2번이죠. 그쵸? 2번이라고 하셔야죠. 2번은 1번이고 1번에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3번이었죠. 3번이었고 4번이 니은과 유사한 추론 방식. 니은은 뭐 한 거야? 실험한 거야. 실험한 거야. 그럼 실험 찾으면 돼. 하지만 나머지도 알아야 돼. 봄이 오면 뒷산에 진달래가 핀다. 이제 봄이 왔다. 뒷산에 진달래가 핀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결론이 뭐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연역이라고 하죠. 연역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봄이 오면 뒷산에 진달래가 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봄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뒷산에 진달래가 피겠지.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가면 연역이야. 명일은 이번 시험범위였고요. 고덕이 다음 시험범위였죠. 배제도 이번 시험범위였죠. 말했습니다. 연역이란 말 아셔야 돼요. 담배야? 자냐? 응.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역이 뭐예요? 너 진짜 나와. 너 집에 가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 나봐 이렇게. 난 보여.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해. 자,
그럼 2번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참개구리를 몰아내듯이가 포인트예요. 몰아내듯이. 외래어가 들어와 우리말을 대체하고 있다. 외래어랑 황소개구리가 유사하다는 소리인 거죠. 외래어를 황소개구리에 빗대고 있는 거죠. 유사한 거에 빗대가지고 결론을 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유비, 추론, 유추라고 한다. 유추. 다음 3번.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아버지가 MP3를 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경시대회를 망쳐버렸다. 이번에도 MP3를 갖기는 틀린 것 같다. 너무 옛날 아니냐? MP3가 뭔지는 알아. 그쵸?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어쨌거나 얘는 추론이 아니라 그냥 생각 아니야? 생각? 추론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쵸? 그냥 생각. 자 4번이죠. 아르키메데스가 실험한 거니까 실험. 예. 자 5번은 어떤 물고기랑 얘도 유추죠. 얘도 유추죠. 운영전하고 마무리합시다. 운영전을 해봅시다. 운영전.